최근 무거운 전세금이나 월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려는 내용은 바로 이런 주거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쳐 무거운 주거 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서 살림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북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챗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정보 채널 걱정마 엄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려는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짧게 모집을 받는 전세금 지원 방식입니다. 평소에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그곳에서 운영 중인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는 집을 소유한 뒤에 직접 입주를 시켜주는 구조이지만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상의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에 65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단 며칠만 접수를 받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살펴보면 2025년 2월 5일자로 공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4월 정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임대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같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거주할 집을 찾아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을 융통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대략 2,700호가량 물량이 나온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배정된 수가 다르니 특정 지역이 경쟁이 심하면 당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이면서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이나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1순위로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이 주택 조건에 해당하고 건축물 대장 용도가 오피스텔인 곳도 화장실, 취사,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면 포함된다고 합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허용되고 만약 5인 가구로 훌쩍 넘기게 되면 그보다 더 넓은 면적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세부 요건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시세가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거의 전액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 5%인 65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1억 3천만 원을 넘는 집에 입주하고 싶을 경우 보증금 한도는 3억 2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기관에서 빌려주는 돈은 1억 2,350만 원가량이 최대치라서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총 14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론상 30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집주인이 계속 동의해주지 않으면 같은 집에서 거주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세 임대 자격이 유지된다면 다른 주택을 찾아서 다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닌 이상 재계약마다 임대인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산에 맞는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월세가 섞인 형태를 고려하셔야 한다면 보증부 월세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 임대료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전월세 전환율 45%를 적용해도 전체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 자체를 이 사업에서 대신 내주는 건 아니므로 매달 나가는 월세는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요즘 서울에 전세 매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세만으로는 어렵고 조금의 월세를 얹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조건을 잘 짜다보시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격 기준을 보시면 당연히 무주택이고 서울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도 무주택 상태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 장애인, 주거급여 대상자 등도 조건에 따라 1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 기준에 부합하면 역시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발 과정에서 경쟁이 생기면 점수 체계로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에 연속해서 오래 거주했는지, 부양가족 수나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중증장애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점수가 가산됩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추가로 점수를 주기도 한다고 하니 해당 사실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신청서에 반영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기본 자격은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접수 방식은 살고 계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순위 접수 기간이 2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 수요일까지라 총 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이거나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고를 전혀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각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점수가 낮을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접수 기간 내에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꼭 알려주셔야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겠죠.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세 임대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집을 알아볼 때는 전셋집 외에 월세가 포함된 형태라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재계약 때마다 집주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